올해도 임신 실패니, 우리 아들 너가 돈 버는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등등 피할 수 없는 명절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이혼 사유나 부부 갈등,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절대 아니겠죠. 명절 이혼 사유 베스트 3를 알면은 적어도 그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추석하면은 좋은 것들도 많이 떠오르지만은 기혼자분들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이번에는 또 어떠한 갈등이 벌어질지 하는 예상도 들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명절로 인한 이혼율이 높은 사유를 보고 명절 이혼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절 중간에 되면은 이혼율이 급증한다 라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명절만 되면은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도 하고요. 물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은 우리가 시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과 갈등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모두 이혼을 고려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갈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절 후유증, 이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추석 특집 영상입니다. 이혼 사유 베스트 3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3위로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아니면은 사위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이러한 상담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데 생각해 볼 게 그 부당한 대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당한 대우인지, 이때 부당한 대우의 해석은 법원의 해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본인 입장에서 순간 느꼈던 감정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는 없고요. 여러 차례 모욕감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며느리의 경우에는 시댁에서 전업주부로 하는 이유로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들과 비교해가지고 모욕감을 준다거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안 사위들과 비교하면서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일회성만 가지고서는 좀 이혼 사유라고 보기에는 모자람이 있을 거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이 있어야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면은 전업주부인 아내한테 항상 고마우니까 부모님도 너무 구박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또 아내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친정에서 사위들 사이에 비호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만한 남편이 없다,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나를 가장 행복한 여자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좀 지켜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내 자식이 가장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 입장에서 사위나 며느리가 좀 고맙고 사랑스럽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배우자가 최고다 라는 거를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보호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 쉽게 대하지 못할 테니까 이러한 그 이혼 사유가 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이혼 사유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바로 일방적인 가사분담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에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차례상 차리는 것도 그렇고 또 상차림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고 그러니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서로가 많이 도와주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대부분은 여자들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여자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섭섭함, 실망감, 의지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쌓여서 결국엔 이혼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가사는 공동 업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함께 해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너는 피곤할 텐데 소파에서 누워있어, 며느리에게 혼자서 가능하지?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남편으로서 그냥 같이 하는 거지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아내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에는 시부모님이 당황할 수도 있고 상황을 계속 바꾸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남편이 계속 해가지고 일을 하고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같은 상황에서 뭐 외로워한다거나 뭐 어려워한다거나 하는 감정이 더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대망의 1등,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몰라라, 무관심한 배우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명절에 잠시만 함께하는 만큼 당연히 그 시부모님 혹은 장인 장모와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재를 해줘야 하는 배우자가 옆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거나 뭐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실제 사례에서도 부부가 명절마다 항상 다투고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아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라고 하면서 문제를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한테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사유를 보면은 뭐 고부 갈등이나 뭐 제사 강요라던가 친정 방문 이런 것처럼 표현적인 이유로 이혼을 다짐하지는 않는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렇게 표현적인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원인을 보면은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종속으로부터 시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 종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기록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도 그렇지만은 이혼 사유를 인정하는 것 역시 법원은 전체적인 정황을 따져보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혼 소송 의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명절 스트레스가 크다는 얘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잠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더 벌어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배우자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추석 특집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